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합위험 과수 수확량 조사하는 조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뭐 조사해야 되고 수확량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종합위험 과수에서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은 똑같고 나머지 이제 밤, 참다래, 유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품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먼저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수확량 조사 중에서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요건 이제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수확량 산출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요거 먼저 해드리고 그 나머지 이제 밤이나 유자 같은 거 수확량 조사하는데 뭐뭐 조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확량 하면은 수확량은 뭐예요? 이게 수확할 수 있는 양이에요. 수확할 수 있는 양. 수확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양이라는 것은 수확량이라는 것은 개수, 수확할 수 있는 개수에다 과중 곱하면 돼요. 양은 개수에다 과중 곱하면 되거든요. 그게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확량은 전체 수확할 수 있는 개수에다가 과중을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체 이제 가수원에 딱 가서 피해가 왔어요. 피해가 왔으면은 이건 이제 수확 개시 전에 이제 피해 온 건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사주스가 있을 거 아니야? 나무가 이제 피해가 와갖고 뭐 태풍 같은 거 와서 나무가 고사돼 버린 것이 있을 거고. 또 미보상 주스가 있어요. 미보상 주스. 미보상 주스는 뭐냐면 수확량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피해가 왔다든가. 그 다음에 수확량이 다른 것들은 뭐 100개씩 달려 있는데 이렇게 뭐 2개, 3개씩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보상 주스라고 그래요. 미보상 주스. 말 그대로 미보상 주스는 회사에서 보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상 안 하는 거거든요. 보상을 안 하는 주스. 요걸 미보상 주스고. 그래서 보통 미보상 주스 하면 보상하지 않는 이렇게 붙으면은 다 미보상 주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한 주스,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고사한 주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종합위험 과수에서는 수확 불능 주스 있잖아요. 수확 불능 주스는 보상 안 해요. 요거는 수확 불능 주스는 뭐냐면 나무는 죽지 않았으나 수확을 하나도 못 얻는 거거든요. 저가전 종합에서는 수확 불능 주스도 보상을 해요. 보상을 하는데 피해 주스로 봐서 저가전 종합에서 수확 불능 주스 보상을 하는데 종합위험 과수에서는 수확 불능 주스는 이거 피해 주스를 안 봐버려요. 요거 좀 하나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갖고 조사 대상 주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사나 미보상 주스 빼버리고, 뭐 나머지 이제 조사 대상 주스가 쭉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은 여기 피해가 왔으니까 이 낙과된 과일도 있을 거 아니야. 낙과된 과일도 있고, 우박 같은 거 왔으면 착과된 것 중에서 피해를 입은 게 있을 거거든요. 이게 피해를 입은 게. 그러면 이 과수원의 전체 수확할 수 있는 양은 뭐예요? 여기 이제 수확 개시 전만 생각하면은 이 낙과된 것은 수확기도 않았으니까 다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수확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건 모두 피해를 봐버려야 돼요. 낙과는 수확량 산정할 때에 낙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달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 요거 개수. 이 나무에 달려 있는 개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 세야겠죠. 다 세는데 요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못 세니까 여기에 이제 표본주 아니 뭐 몇 주 딱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를 산출하면 되거든요. 이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에다가 그 전체 나무수 있잖아요. 이거 조사 대상 주수 곱해버리면 전체 착가수가 되는 거죠. 착가수. 거기에다가 수확할 수 있는 양이니까 착가 피해 입은 거 있잖아요. 피해 입은 것을 덜어내버리는 게 그게 수확량이거든요. 여기 전체 수확할 수 있는 양에다가 착가 피해 입은 거 있잖아요. 이때 착가 피해를 입었으면 이 전체 착가수에다가 착가 피해 구성률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감수량 산출해가지고 요거 착과량에서 감수량 빼줘버리면은 그게 수확량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요건 똑같아요. 이 평가 방식이 먼저 착과량을 먼저 구해야 돼요. 착과량은 착가수에다 가중 곱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그 다음에 미보상 주스다 주당 평년 수확량을 만큼 이게 좀 더하고. 그래서 이 미보상 주스는 회사가 보상을 안 하니까 요만큼은 저기 미보상 주스 있잖아요. 요거는 주당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수확량으로 합산해 주는 거예요. 계약자가. 그래서 계약자가 수확할 수 있는 양은 있잖아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요 미보상 주스 부분 있잖아요. 미보상 주스는 주당 평년 수확량만큼 수확을 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과량은 여기에 나온 이 착가수 있잖아요. 조사한 착가수에다 과중 곱하고 요렇게, 그 다음에 미보상 주스에다 주당 평년 수확량 해가지고 요렇게 착과량을 먼저 구하거든요. 이렇게. 착가수는 실제 결과 주스, 실제 결과수는 이 가수원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 쓰거든요. 고사 주스도 합치고 미부상 주스도 합치고 조사 대상 주스도 합친 거 있잖아요. 요게 실제 결과 주스가 돼요. 이게 실제 결과 주스에서 거꾸로 또 고사 주스 빼버리고 실제 결과에서 고사 주스 빼고 미부상 주스 뺀 거 있잖아요. 요게 조사 대상 주스가 되거든요. 이게 조사 대상 주스. 조사 대상 주스가 되거든요. 요렇게다 표본주 주당 착가수 요렇게 하면 이게 착가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본주를 선정해가지고 이 표본주 선정을 해서 여기에 달려 있는 과실수는 이제 이건 세야 되겠죠. 다 세가지고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가 몇 개인가 요렇게 해서 하면 착가수가 되고 여기다 가중을 곱하면은 과중에다 미보상 주스다 주당 평년 수확량 하면 이게 착과량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해야 될 건 착가수 조사도 해야 되고 과중 조사도 해야겠죠. 과중.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도 복숭에서 수확량 결정할 때 있잖아요. 수확량. 착가수 조사 전 사고가 있을 경우, 착가수 조사 전에 사고가 있는 경우는 이 착과량에서 감수량 합계 있잖아요. 이거 빼주면 되거든요. 이 착과량. 여기서 다 착과량에서 여기 이제 피해 본 거 있잖아요. 감수량 있잖아요. 요걸 빼줘 버린 게 그 수확량이 되는 거고, 사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착가수 조사 전 사고가 없는 경우, 요런 게 사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고가 없는 경우는 평년 수확량에서 착과량도 있잖아요. 착과량에서 큰 거에서 감수량 합계 빼가지고 이게 수확량으로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제 수확 개시 전 사고 났을 텐데, 또 요렇게 해서 착과량 이렇게 산출했는데, 이렇게 이 경우는 이때 수확전 착가수 조사는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는 수확전 착가수 조사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저가전 종합에서 저가 후 착가수 조사 무조건 하듯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는 모두 착가수 조사를 하거든요. 착가수 조사하고 수확 중에 또 재해가 왔고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또 감수량 산출해가지고 그 감수량도 빼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최종 수확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좀 주의했게 봐야 될 게, 이번에 좀 수정된 부분이니까 착가수 조사 전 사고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 착과량에서 감수량 합계, 이게 피해봐가지고 못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빼주고, 착가수 조사 전 사고가 없고 수확 개시 후에만 사고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평년 수확량하고 착과량하고서 큰 거 있잖아요. 큰 거에서 감수량 빼가지고 수확량을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건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착가수 조사를 다 하거든요. 착가수 조사를 언제 하냐? 최초 품종 수확 전에 하거든요. 최초 품종 수확 전. 그러니까 어떤 A 품종하고 B 품종이 있어요. A 품종이 만약에 수확기가 도래했으면 B 품종은 수확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도래하지 않았으나도 요때 A 품종, B 품종 있잖아요. 이게 그 종합이암 가수는 모든 품목이 다 품종별로 수확량 조사를 하거든요. 품종별로. 근데 A 품종 수확기가 도래하면 이때 B 품종 수확기가 도래 안 했어도 착가수 조사를 먼저 해요. 먼저 하고 감수량 있잖아요. 감수량은 품종별 수확기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A 품종은 이 시점에서 피해가 왔으면은 감수량 산출한 거 있잖아요. 착가 피해 구성률이나 과중 조사를 여기서 한꺼번에 여기서 하고, B 품종은 여기서 또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과중조사나 착가피해자나 품종별 수확기 있잖아요. 수확기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착과량에서 다른 유자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한꺼번에 빼줘버려요. 이렇게. 착가수에서 착가피해 구성률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빼주는데, 요거는 착가수 조사하고 이 비품종 수확기에 도래 안 하는데 착가수 조사는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과중조사나 착가피해 조사나 이 품종별로 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 시점이거든요. 수확기 때 하기 때문에 이 조사 시점이 달라요. 조사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착과량을 먼저 구한 다음에 감수량을 빼주는 거거든요. 수확량 이렇게 산출할 때게. 포도 복숭아 자두는 착가수 조사는
최초 품종 수확 전에 다 조사를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감수량 산출은 품종별 수확 계획이기 때문에 착가수 조사 시점하고 여기 감수량 조사, 과중조사나 착가폐 조사 같은 거 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이렇게 빼주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게 조금 하나 달라요. 나머지 품목하고. 포도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하고 나머지 유자나 있잖아요. 요런 것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감수량 산출하는 시점하고 착가수 산출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착과량에서 감수량을 빼준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도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수확량 조사하는데 여기 원래는 이제 수확 전 착가수 조사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거든요. 착가수 조사로 바뀌었고, 착가수 조사를 해야 되고, 착가폐 조사하고 낙과폐 조사하고 가중 조사를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이게 수확량, 여러분들 수확량을 산출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포도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에서 착가수 조사 내고 착가폐 조사, 낙과폐 조사, 가중 조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가수는 최초 품종 수확 전에 조사해요. 최초 품종 수확 전에. 이게 여기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하고 감귤, 망감류 있잖아요. 감귤, 망감류는 포도복숭아, 자두 있잖아요. 포도복숭아, 자두는 최초 품종 수확 전에 조사하고 감귤, 망감류는 적가 후에 조사해요. 적가 후에. 이렇게. 그래서 감귤, 망감류, 착가수 조사는 있잖아요. 요거는 적가전 종합처럼 적가 후에 조사한다는 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착가수 조사는 있잖아요. 수확된 착가수 조사는 그 포도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조사해요. 모두. 요렇게. 그 다음에 착가폐 조사와 낙과폐 과중 조사는 있잖아요. 사고가 있는 가수원만 조사해야죠. 요거는. 이게 착가폐 조사할 때 이제 조사해야 될 건데 그 시점에 착가수하고 착가폐 구성 조사를 해야겠죠. 이렇게. 요게 착가폐 조사를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착과 감수량 산출을 나오거든요. 여기 착과 감수량. 요거다. 착과 감수량은 이 착가수에다 착가폐 구성률에다 과중 곱하면 되거든요. 과중 착과 감수량은. 요렇게 하니까 이 조사 시점에, 그래서 이 착가수 조사는 최초 품종 수확 전에 조사를 하는 거고, 이 착가폐 조사할 때 이 착가수 있잖아요. 이 착가수는 품종별 수확기예요. 품종별 수확기에 하기 때문에 이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비품종과 같은 착가수 조사하는 시점하고 그 과중하고 착가폐 조사하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시점이 다르면은 이 착가수하고 착가폐 조사 때 이 착가수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요거 뭐 한꺼번에 같이 조사를 해버리면 이 착가수나 이 착가폐 조사할 때나 이 그 과수가 똑같은데 품종별 수확기가 다른 경우 있잖아요. 수확기가 다른 경우는 이 수확 전에 착가수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착가폐 조사 때 착가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착가폐 조사할 때 그 시점에 착가수 있잖아요. 착가수를 다시 조사해야 돼요. 다시 조사하고 이때 착가폐 구성 조사하고 이쪽에 이게 착가폐 구성 조사는 품종별로 이제 과일 추출을 해가지고 품종별 20개, 그다음에 농지당 포도하고 감귤, 망감류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를 조사하거든요. 과중조사, 착가폐 조사할 때 과실 추출을 하는 거나, 낙가폐 조사할 때 과실 추출하는 거나, 과중조사할 때 과실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는 똑같아요. 과실 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착가폐 조사 50% 피해형, 80% 100% 피해형, 요렇게 구분해서 정상하고, 요렇게 구분해서 피해 구성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낙가피해 조사는 낙가피해가 왔을 때, 이게 착가피해서는 착가피해 조사는 품종별 수확기예요. 하고 낙가피해 조사는 낙가가 됐을 때 있잖아요. 이게 수확 전에 낙과돼 버린 것을 못 먹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100% 피해를 다 봐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 개시 중에 낙과가 됐으면은 그 시점에 낙가수하고 낙가피해 구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낙가피해 조사할 때게. 이거는 낙가폐 구성조사도 과실 추출해갖고 정상 50%형, 80%형, 100%형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낙가폐 조사할 때 낙가폐 조사는 왜 그냥 낙과감수랑 산출을 나오거든요. 이때 그 시점에 낙과수에다가 낙가폐 구성률에다가 과중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과중조사는 그 종합위험 과수 같은 경우는 과중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가전 종합 과중조사를 안 했잖아요. 과중을 조사한 과중을 써야 돼요. 계약자 과수원에
직접 배당 과중을 조사하거든요. 이때는 품종별 20개, 농지당 포도하고 감귤 망감류는 30개로 하고 복숭아 자두는 60개로 조사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품종이 새 품종이다 하면은 이게 포도예요. 포도. 품종이 새 품종이다. 품종별 20개, 농지당 30개 이상인데 품종이 새 품종이니까 이게 총 과실수는 농지당 60개로 해야겠죠. 60개. 요렇게 하죠. 요렇게. 만약에 포도인데 품종이 한 품종이면은 품종별 20개니까 20개로 하면 안 돼요. 농지당 30개로 해야 되니까 농지당은 30개로 해야 돼요. 30개. 요렇게. 그래서 이제 과중조사나 낙과표나 착과표에다 피해 구성자다 과실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보면은 요런 거에 먼저 나와 있고, 이제 수확량 조사할 때 조사를 하는 항목들 있잖아요. 이런 게 쭉 나와 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왜 조사하냐? 결국에는 이게 수확량 조사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수확량 산출하려고 그런 거예요. 수확량 산출하면. 이게 수확량 산출하면 착과량 산출하면 착과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중 있어야 되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감수량도 산출하려면, 이 감수량들을 산출하려면은, 요렇게 착과피해 조사, 낙과피해 조사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중도 있어야 되나, 개수를 갖다 양으로 바꾸려면 과중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중 조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에 요렇게 이론 따로, 문제풀이 따로 하시면 안 돼요. 이론 어느 정도 한두 번 읽어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이 거꾸로 가서 이론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암기도 빠르고 훨씬 이해도 빨리 와요. 그래서 2차 2과목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문제풀이하고 그 조사 방법 있잖아요. 이런 것들, 농구문 교재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해야 돼, 같이.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시면 다 이해는 했다는데 문제 풀려면 안 풀려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계산 플로우 같은 걸 이렇게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훨씬 훨씬 빠르거든요. 공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있잖아요. 수확량 조사하는 때 조사하고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싹 깨우쳐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공부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숙달되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돼요. 숙달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3개월 공부해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되니까. 그 좀 부족하고, 좀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 시중에 보면은, 공부 한 두세 달 공부하면 무난히 합격하고 막 그렇게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두세 달 공부해갖고는 조금 어려워요. 시험 합격하기가. 근데 사람 나름인데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도 풀고 시간 안에 숙달하고 그러려면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처음에는 다 어려우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숙달이 되거든요. 숙달되고 나면은 나중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의외로 이 과목이 더 암기보다도 계산하고 그런 것이 더 편하거든요. 이렇게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카페 와서 여러분들 제가 많이 이렇게 유료 강의로 하고 있는데 자료 노출 시켜놓고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 카페 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학교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춘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